자, 손흥민 선수가 김민재 선수를 토트넘 구단에 추천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뭐 구단이라고 하면 레비 회장, 그리고 선수 영입에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파비오 파라티치 단장, 이분들이 되겠죠. 현재 베이징관에서 뛰고 있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센터백 김민재 선수를 손흥민 선수가 추천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죠. 그럼 이 이야기랑 현재 김민재 선수의 상황, 그리고 민재 선수의 고민거리는 뭐가 있는지 더 나아가서 이런 것들도 살펴보려고 하는데,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미리네 라이브만의 상상이 되겠죠. 한번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민재 선수 이적 링크가 이 유럽 제법 많은 팀에서 뜨고 있습니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겠죠. 김민재 선수 능력이 되니까요. 190, 이 장신에서 나오는 제공권, 그리고 상대편 윙어들보다 빠른 스피드, 영리한 대인방어, 그리고 지금 현대축구에서 선호하는 수비수의 재능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빌드업 능력, 이런 것까지 되는 선수니까 아무래도 많은 팀에서 관심이 있는 건 당연하겠고, 단 하나 걸리는 게 있다면 그동안 유럽 무대에서 보여준 게 많지 않았다는 거, 뛰어보지 않았다는 거, 이 정도겠는데, 그러나 이 상황을 알면서도 수많은 유럽 팀들이 지난해부터 대시를 좀 시작했고, 토트넘도 이번 일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해 물밑 작업이 실제로 있었는데도 이적료에서 이 상이한 어떤 의견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결렬이 되었었고, 지금은 뭐 계약 기간도 6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군침이 도는 거겠죠. 더욱이 누누 감독이 새로 부임한 토트넘, 이 누누 감독이 인터뷰에서는 토트넘의 DNA를 살려보겠다, 공격적인 축구를 하겠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밝혔지만 본인 스타일 자체가 워낙에 수비 밸런스를 놓고 역습에 그런 치중하는 감독이잖아요. 저는 사람은 쉽게 안 변한다고 생각하고, 이거 우리가 믿습니까? 절대 안 믿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함께했던 코너 코디라던가 아니면 이 볼로냐의 도미아스, 한일 듀오가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왔던 도미아스, 이런 센터백들을 찾고 있는 건 공공연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 김민재 선수와 토트넘이 링크가 진하게 뜨지는 않았었습니다. 유벤투스, 포르투는 거피셜까지는 갔지만 이것도 이제 세부 조율 사항 때문에 지금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이따 다루겠지만. 그리고 터키의 갈라타사라이까지, 요 지금 나왔던 팀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맞습니다. 챔피언스 리그를 나가는 좀 굵직한 팀들이라는 거겠죠. 이런 상황에서 토트넘 썰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아니 생뚱맞기도 합니다. 안타깝긴 하지만 김민재 선수 입장에서는 프리미어 리그라는 메리트는 있겠지만 토트넘이 지금 챔스 나갑니까? 유로파 나갑니까? 둘 다 아니죠.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를 나가야 되는 팀인데 김민재 선수가 굳이 이 토트넘을 선택할 필요는 현재로서는 없어 보입니다. 근데도 지금 토트넘 링크가 뛸 수 있는 거, 여기에 중심에는 이 연결고리 역할을 한 손흥민 선수 역할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대두가 되고 있어요. 손흥민 선수는 이 김민재 선수와 국가대표팀 동료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김민재 선수의 능력을 잘 알고 있겠죠. 그래서 추천을 했다라는 거고, 토트넘에서는 대단한 입지를 가지고 있는 이 손흥민 선수가 추천을 하다 보니 뭐 그의 추천이라면 웬만한 스카우터보다 신뢰도도 있고 영향력도 있지 않냐, 이런 이제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근데 이 기사 떴을 때 솔직한 말로 좀 믿진 않았어요. 일단 물론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한국인이 두 선수가 뛴다라는 사실만으로도 흥분이 되고 뭐 희망의 회로를 벌써부터 돌려봄직한데, 굳이 지금 서울에 있는 손흥민 선수가 전화를 걸어서 김민재 선수를 추천했을 리도 만무하고, 뭐 100번 양보해서 이 토트넘이 실제로 김민재 선수 알아보다가 손흥민 선수한테 연락을 해서 뭐 어떠냐, 그럼 손흥민 선수가 나쁜 이야기 할 필요가 없겠죠. 민재 선수 훌륭하다, 영입하면 쏠쏠히 써먹을 수 있겠다, 이런 얘기 할 수 있다고는 보여집니다. 어쨌든 지금 전반적으로 나온 이 내용은 종합해보면 우리가 좋게 생각해서 토트넘 정도의 팀에서도 이 김민재 선수를 탐낼 정도로 민재 선수의 능력은 굉장히 출중하고, 그러니까 더더욱 지금 김민재 선수 입장에서는 반드시 지금 갈 수 있을 때 가라, 유럽을 가야만 한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김민재 선수의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소속팀 베이징관에서의 계약 기간이 6개월이 채 안 남았습니다. 구단에서도 이제 웬만한 오퍼에는 보내주는 게 자기들도 이적료를 챙길 수 있다라는 거죠. 선수가 보다 주도권을 가지고 지금 협상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들어왔던 링크 중에 가장 진하게 난 게 FC 포르투였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얘기고, 챔스도 매번 나가고 거상의 면모로 이 팀에서 활약을 하다 보면 빅리그로 진출할 가능성이 타 팀 대비 농후하기 때문에 FC 포르투가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세부 조건에서 지금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거잖아요. 크게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계약기간이랑 올림픽 차출 문제입니다. 먼저 이 계약기간 문제인데, FC 포르투는 5년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봐도 5년은 너무 길죠? 김민재 선수 지금 한국 나이로 96년생이니까 5년이면 30줄 바라봅니다.
이게 구단에서는 그만큼 김민재 선수의 가치를 높게 평가한 거 아니냐, 이렇게도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민재 선수 입장에서 보면 FC 포르투가 최종 목적지는 분명히 아닐 거란 말이죠. 2-3년 활약하면서 B클럽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게 아마 베스트일 텐데, 이 부분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음 상황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안건인데, 바로 올림픽 차출 문제입니다. 이제 2주도 안 남은 이 도쿄 올림픽 와일드카드로 김학범 감독은 김민재 선수를 차출했습니다. 많은 팬들이 예상했던 부분이고, 이런 토너먼트 대회일수록 수비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김민재 선수는 우리나라 국가대표를 통틀어서 1순위로 뽑히는 수비 자원이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를 뽑는 거는 어쩌면 당연한 일이겠죠. 물론 김민재 선수 개인도 감사한 마음으로 이 올림픽 대표 차출을 받아들였고요. 다만 이게 어쩌면 새로운 팀이 될지 모르는 FC 포르투 구단 측에서 차출을 반대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협상이 지금 원점으로 돌아온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해 가죠, 여러분? 왜냐면 냉정하게 봐서 계약이 6개월 남은 선수를 이적료와 함께 올림픽 차출 허가까지 해주는 팀이 과연 이 지구상에서, 유럽에서 얼마나 많은 팀이 있겠습니까? 더욱이 김민재 선수의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유럽에서 보여준 건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하다못해 그럼 정말 안 되겠지만 김민재 선수가 올림픽에 나가서 부상이라도 당하거나 혹은 컨디션 난조로 돼서 돌아온다면 이게 팀 입장에서 얼마나 바보 같은 협상을 한 셈입니까? 이거는 FC 포르투 팬 입장에서 보더라도 극구 반대할 상황이죠. 상식적으로 봐도 FC 포르투가 굳이 김민재 선수 영입전에 있어 이런 손해를 감수할 필요는 전혀 없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올림픽은 물론 매우 신성하고 국가대표로서의 명예가 있는 대회죠. 하지만 이게 반대로 해서 FC 포르투에서는 전혀 1도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지금부터는 이 민재 선수의 고민에서 시작하는 저만의 상상이죠. 뇌피셜인데, 민재 선수는 첫째, 유럽에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김민재 선수가 수많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미 밝힌 내용이기 때문에 차처하고요. 그리고 둘째로는 EPL에 가고 싶겠죠. 프리미어리그. 왜냐하면 상업적 가치가 지금 현재로서 가장 뛰어나고 본인이 의지하고 본인이 믿을 수 있는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리그기도 하고, 대한민국에서의 관심도도 천지차이로 이 프리미어리그가 월등히 높죠. 그러나 프리미어리그에서 소위 말해서 잘 나가는 팀들, 맨시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리버풀, 첼시 이런 팀들에서 김민재 선수를 바로 오퍼를 넣기에는 이 선수가 가진 이력이 솔직히 말해 좀 초라합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괴물 수비수 민재 선수의 어떤 위상을 제외하고서, 별도로 두고서 말이죠. 유럽에서 보여준 게 없으니까. 자, 그래서 셋째로, 그럼 이런 잘 나가는 팀들의 보드징, 그리고 팬들이 주목할 수 있는 무대, 여기서 무대라고 하면 그래도 좀 이름 있는 리그겠죠. 이런 팀에서 좀 활약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본인도 하겠죠. 그래서 들어온 팀들을 보고 있자니, 본인과 연결된 팀들을 보고 있자니 FC 포르투가 좀 있어 보이네. 왜냐면 여기는 챔피언스 리그에 꾸준히 나가고 여기서 활약을 하면 비교적 빅리그 진출이 눈앞에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재 선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더라도 FC 포르투의 이적이 가장 바람직해 보이는데, 이게 올림픽 문제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선수 입장에서도 영광스러운 무대인데 그걸 바로 거절하기에는 명분이 없고 부담스럽죠. 또 민재 선수 자체도 올림픽을 아마 뛰고 싶을 거고. 근데 이건 대한축구협회나 김학범 감독 입장에서도 부담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선수의 미래를 위해서는 분명히 놔줘야 하는 게 맞아 보이기도 하지만, 또 김민재 선수가 가진 역량을 생각해 볼 때 이 선수를 바로 포기하자니 팀의 전력의 손실도 생각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이겠죠. 이럴 때는 참 정답이 있는가 싶긴 한데, 이게 결국엔 한쪽이 결단을 내려야겠죠. FC 포르투가 정말 김민재 선수를 원하는 게 맞다는 전제하에 전 과감하게 선수의 미래를 위해 놔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또 민재 선수가 FC 포르투 가서 한 단계 높은 선수들과 부딪히면서 개인의 기량 이런 것들을 끌어올리면 내년에 열릴 카타르 월드컵에서 대한민국이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수비력이란 게 한층 업그레이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대한민국 축구 전체를 보더라도 저는 긍정적인 부분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를 놔줘야 된다라는 입장이에요. 근데 이게 감히 추갈못인 제가 드리는 어떤 의견이고, 이건 이제 결국에 좀 신중하게 김학범 감독, 대한축구협회, 김민재 선수가 허심탄회하게 본인의 입장을 공유하고 공통적으로는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를 위해서 얘기를 해봐야겠죠. 선수와 감독 모두 의지가 확고하고 대한민국 축구를 위해 살아가고 고민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현명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김민재 선수는 이 올림픽 출전 문제에서 좀 자유로워지면 FC 포르투와의 협상에 있어서
5년 말고 4년 혹은 3년으로 본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할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이게 축구 선수로서 유럽 진출이라는 일생일대의 기회가 지금 눈앞에 온 상황인데, 또 올림픽이라는 이 국가대표로서 신성한 어떤 그런 기회, 이런 것들도 지금 겹쳐있고 두 개가 지금 상충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참 부담스럽기도 하고 아이러니한 것 같기도 하고 저 역시도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니 당사자는, 그러니까 김한범 감독과 김민재 선수, 이분들은 얼마나 또 어렵고 곤란하겠습니까? 또 그걸 바라보는 우리 팬 입장 역시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아무쪼록 현명하게 결론이 났으면 좋겠고, 결론은 무엇보다 이 민재 선수가 유럽에 진출해가지고 더 본인이 가진 역량을 마음껏 뽐내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저희 개인적인 욕심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토트넘은 사실상 좀 아닌 걸로 하겠고, 그렇게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